이번 피프티 사태의 가장 중심의 인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 본인과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그리고 백이사,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 이렇게 네 곳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 전홍준 대표님과 결국 척을 두고 안성일 씨에게 과연 템퍼링을 당한 건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의지인지, 전부 다인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언론사와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대부분 파헤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참담한 심경, 사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지금 현재 기사를 보면요, 이 피프티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 관련 기사밖에 올라오고 있지 않죠. 더불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존재했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고발 방송 프로그램의 대문을 장식했다라는 것 자체가 피프티 멤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독약이다. 뭐 이런 반응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자 보세요. K-팝의 MTV 어워즈. 자, 보면은 이 MTV 어워즈라는 쉽게 말해서 비디오 뮤직 어워즈라고 합니다.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시상식이 우리에게 친숙해진 건요, 바로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K-팝의 어마무시한 위상 때문일 겁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세운 위상은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곳에 지금 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더불어 수많은 K-팝들이 후보로 올랐는데 이 피프티 멤버들도 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와 같은 전 세계적인 아이돌들과 함께 후보로서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저 엄청난 미국의 4대 시상식 중에 한 군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름을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시상식을 갈 수가 없는걸요. 활동을 할 수가 없는걸요. 그러니 이 모든 대중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 멤버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사태를 최악으로 악화시키고 있느냐.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불어서 최근에 발표한 이 입장문 개정,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초로 설명드렸을 때의 팔로워 숫자가 2,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좀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2,900에서 2,990명이니까 딱 90명 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만큼 이 피프티 멤버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들의 입장문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로잉 자체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멤버들이 자신들의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 자체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하는 것보단 아는 사람들만 보게끔 이렇게 의도적으로 팔로워 숫자가 적게 오게끔 입장문에 대한 내용만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게끔 계정을 임시로 만들었을 뿐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정말 제대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름도 이렇게 짓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사진도 자신 멤버들의 사진을 올려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입장문 글에 들어가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죠? 안녕하세요. 피프티의 키나, 세나, 시오, 아란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장문으로나마 저희의 상황을 전해드림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만 잘 보세요. 아직 댓글이 없죠. 왜 댓글이 없겠습니까? 댓글을 막았어요. 제가 최근 이 피프티 사태와 함께 전달드려 왔었던 컨텐츠 주제가 바로 주호민 씨였거든요. 이 주호민 씨도 그렇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댓글을 막는 행위는요, 최악의 행동으로 꼽히곤 합니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모자이크를 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목소리를 변주하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댓글을 막는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죠. 물론 그 사람이 특별히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냥 얼굴 가리고 인터뷰하는 일반 시민같이 보이겠지만 이들은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문을 봐달라고 대중들에게는 간곡히 호소했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어떤 소통도 하지 않겠다. 댓글을 막아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이중적 모습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비난들 기사만 봐도요. 이제는 아란이 받았다라는 수술, 뭘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니까 확인서 먼저 제출하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흥청망청 써왔던 소속사의 돈들 다 손해배상해야 하고, 데뷔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회사 전반적인 시스템을 들여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빨리 성공해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처럼 될 줄 알고 돈 욕심에 어거지로 우겨서 소송까지 간 것 같다. 오죽했으면 한글 이름 상표권까지 60개가 되는 엄청난 상표권 개수였죠. 이것까지 준비했겠냐? 지금 이런 비난도 그냥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려보면요. 무슨 음악을 지키고 싶다라는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연예계에 조금이라도 있어봤던 사람들은 다 알 거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이다. 표면적으로 자신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무조건 옳고 그 사람은 내 편이야 하는 어린 마음들. 시간이 지나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자신이 도대체 왜 그런 사람에게 휘둘러졌는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표현한다? 이것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뒤통수를 쳤으며 음악을 지킨다니 자신들의 진심을 몰라준다라고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이지만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있기도 전에 투자받은 90억 원을 전홍준 대표에게 어디다 썼는지 따지는 게 맞는 거냐? 60억 원 정도 너희들에게 사용했고 30억을 바비킴, 하성운에게 썼다고 하더라. 니들이 따질 게 아니란 얘기다. 데뷔 7개월 차에 정상 이야기 할 때부터 너희들은 이미 배신자와 다를 바 없다. 고소가 아니고 고발이라니 배은망덕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다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고발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뭐 하나 털면 나오겠지 라는 심보로 찔러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아이돌들 연습생들은요. 죽어라 연습하고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소속사 대표님 잘 만나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 시기를 너희들이 발로 걷어차 버린 거다. 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1집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정산했냐. 그것을 손해봤던 회사에게 이제 와서 대박이 나니 어떻게 썼는지 공개해라?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단칸방에서 5, 6명이 구겨잡거나 하루 3끼 삼각김밥으로 때웠거나 한두 시간 거리를 레슨 받으러 걸어 다녔거나 그런 고생조차 하지 않게 애지중지 해줬는데 데뷔하자마자 블랙핑크급이라도 될 줄 알았던 것 같다. 아티스트가 되기 이전에 상식 있는 인간이 됐을 때 대중들은 응원을 한다. 가수의 타이틀만 달면 무조건 팬이 되고 응원해주고 감싸고 도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노래조차 자신들이 만든 자작곡도 아닌데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다니 꿈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실제로 단칸방에서 5-6명이 구겨자고요. 하루 3끼 삼각김밥, 컵라면으로 때우고요. 나아가선 레슨을 받기 위해 한두 시간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아이돌 연습생들 대한민국에 정말 많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1000만분의 1이라는 엄청난 확률을 뚫고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피프티 멤버들은 얼마나 깜짝 놀랄 대박의 신화를 일으켰는지 본인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할 텐데 그 인지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제가 깜짝 놀랄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무려 15년 전 안성일 씨가 인터뷰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가수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프로듀싱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누가 보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프로듀서, 그 모습 그 자체입니다. 15년 전에는 과연 안성일 씨 문제가 없었을까요? 지금 살펴보니 안성일 씨가 당시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 영상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 당최 뭐라고 하는지 발음이 뭉개져서 제가 정말 어렵게 판독하여 전달을 드려봅니다. 핵심 맥락은 이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은 음반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프로듀서들과 다르게 컨셉, 스타일, 안무, 의상, 전체적인 총괄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트렌드를 따라가려 하지 않고 트렌드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대중을 따라하는 건 내 자신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상이니 비판할 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노래부터 의상, 더불어 컨셉까지 모든 부분을 자신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성일 씨가 성공적으로 만든 음반도 여러 개 존재하는 것도 팩트입니다. 제이워크, 그리고 심은진, 나아가 럼블피쉬까지. 안성일 씨가 프로듀싱해서 대박을 터뜨린 노래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프로듀싱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러한 말을 합니다.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대중을 따라가지 않겠다. 자신만의 음악을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하고 있는 안성일 씨. 이러한 말을 합니다. 럼블피쉬라는 그룹 혹시 아십니까? 으라차차라는 노래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4인조 그룹이었고 여성 보컬이 있었던 가수입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밝은 노래로 유명했는데 그 으라차차를 안성일 씨가 프로듀싱한 노래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럼블피쉬와도 굉장히 심각했었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안성일 씨 본인이 직접 밝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럼블피쉬와 나는 처음에 사이가 정말 안 좋았었다. 왜냐하면 한 그룹의 음악을 건드린다라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안성일 씨가 이 프로듀싱을 하면서 럼블피쉬의 음악 자체를 전체적으로 손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래서 나도 싫다. 난 그래도 해야겠다. 럼블피쉬 입장에서는 죽어도 하기 싫다. 안 한다고 라고까지 말을 했었다. 하지만 결국 음반이 나와서 잘 되었다. 그런데 이 음반이 잘 되어 나오기 전까지 럼블피쉬와 나는 회사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럼블피쉬 입장에서 정말 음악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안성일 씨와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걸까요? 글쎄요. 안성일 씨가 말했던 이야기에 어느 정도 좀 흐름의 맥락이 보입니다. 지금 안성일 씨가 템퍼링, 나아가 손승연 씨와 피프티 멤버들까지 결국 가스라이팅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보니까 음악부터 음반, 컨셉, 의상 모든 것을 가수에게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이 얻기가 쉽지 않았겠죠. 아마 이 럼블피쉬는 그 부분을 미리 인지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팩트는 안성일 씨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수들의 음악이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는 건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프로듀서와 담을 쌓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이 럼블피쉬 입장에선 존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이 가수가 직접 입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안성일 씨는 이러한 말을 끝에 붙입니다. 원래 나의 모습은 프로듀서가 아니라 한 명의 연주자다. 퓨전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여 그 요소를
많은 가수들의 노래에 조금씩 담아 놓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음악이란 저를 움직이게 하고 항상 저를 긴장하게 하고 표지판처럼 저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글쎄요. 그렇다면 안성희 씨는 왜 피프티 사태에서 전홍준 대표님과 소송을 가게 됐을까요?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이었다면 이런 사건 자체, 발생 자체 아마 존재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안성희 씨가 말했던 음악이라는 존재가 정말 자신의 말처럼 큰 문제가 없었다면 글쎄요. 지금의 이 피프티 사태에서 누구보다도 유력한 템퍼링 용의자로서 선정되어 있는 것이 왜 안성희 씨 본인인지 스스로를 좀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한다 한들 그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피프티 사태는 그야말로 상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들을 그토록 아꼈던 이 전홍준 대표님이 했었던 이 인터뷰 내용까지 공개가 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일파만파 그 영향력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 대표님과 소속사의 가수가 잘 만나 화합을 이뤄냈다면 정말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고도 남았을 텐데, 작금의 이런 사태, 너무나 심각해진 상황 속에 많은 칼럼니스트들,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분석의 이유가 있습니다. 피프티가 살아날 길은 과연 무엇인가? 쭉 한번 읽어드리면, 최근 소속사와의 분쟁을 벌이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의 명의로 손글씨, 입장글이 공개가 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니 이번에 피프티 멤버들은 손글씨로 글을 써서 올리며 안녕하세요 피프티 키나, 세나, 시오, 아란입니다 라고 명확히 글을 쓴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자신들이 전면에 나설 정도로 간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냐면 사실 예전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는요, 이렇게 전문가를 불러서 편집글 또는 입장문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려고 하고 던지려고 하는 등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도 실제로 실행된 행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은 오히려 이런 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다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할 텐데 범인들이 그런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머리를 쓰면 머리를 쓴 흔적이 남는다. 그러면서 이 입장문에 대한 분석을 그것이 알고 싶다 또는 또 다른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명확하게 이들의 팩트와 심리를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이 좀 의미가 있어요. 쭉 읽어보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변호인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기 마련이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 일이 잘못되더라도 오해가 있었다. 우리 본 뜻이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피프티는 이번에 굳이 자신들이 전면에 나섰다. 테러를 스스로 막은 것 같은 모양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분명히 자신들의 뜻이며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자신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로 읽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과 영영 이별하고 싶다. 그 의지가 굉장히 막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장문을 통하여 피프티 멤버들이 현재 매우 간절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들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
SNS에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며 소속사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강요되어 왔었던 일들이 바로잡히길 바라고 있고 잘못된 의혹과 오해에 따른 과도한 비난을 거둬주시고 객관적인 사정을 지켜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맹비난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오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울할 만하다. 그러면서 저희의 간절한 바람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의 소속사는 신뢰할 수 없는 회사이니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소속사인 어트랙트를 두둔하며 피프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또 모든 이들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동정하고 있는데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가 범죄자다라고 주장한다. 법률 대리인이 전홍준 대표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피프티 앨범과 관련된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 ENT로 지급되도록 했다는 것. 그래도 사람들은 전홍준 대표를 두둔한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니 결국 멤버들이 직접 자필 글까지 올려 간절한 심정을 호소한 것 같은 모양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그들의 주장에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정산 불투명, 건강관리 부실, 소속사 무능 등을 주장했었는데 이 셋 모두에 대해 사람들은 의구심을 표명했었다. 연예계에선 법적인 판단 이상으로 대중들의 정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여론을 긍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 정황, 근거 등을 알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피프티 측은 그런 것 없이 법정에서 증명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할 말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보도나 SNS에 잘못된 주장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하면 될 텐데 이 부분도 미약하다 보니 여론의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피프티 측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증거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증거라는 것이 정말 중대한 잘못의 증거가 아닐 경우 피프티에 더욱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소속사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스타로 키워준 회사와의 신의를 깰 정도인가? 소속사의 대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한 증거인가? 대중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이기 때문이다. 멤버들의 변호인은 소속사의 정산 불투명이나 배임 증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잘못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정말 중대한 잘못이라면 벌써 피프티 측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의심도 있다. 그들의 주장이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더기버스의 존재에 있다. 바로 안성희 씨죠. 이 더기버스 측에서 피프티를 흔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조직적 배신임을 더욱더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멤버들이 직접 자필 입장글을 발표할 정도로 확신에 찬 것도 더기버스 안성희 씨로부터 어떤 정보를 주입받은 결과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런 정보로 인해 소속사를 철저히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심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 조정을 거부하고 직접 입장글까지 발표하면서 멤버들의 입지가 더욱더 상당히 위태로워졌다. 여기서 살아날 길은 소속사의 매우 중대한 잘못을 밝혀내는 것뿐이다. 그것만이 멤버들의 억울함을 대중들이 공감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피프티는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 시청자분들이 이 칼럼을 보면 어떠세요? 과연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정말 전홍준 대표님의 강력한 절대적 잘못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오죽했으면
이 피프티 멤버들의 이 사태가 다른 것보다도요, 자신들의 언론 플레이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이 어트랙트 측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정산 문제, 스타크루 ENT에 입금하게 된 이 내용을 자신들이 형사고발했다라는 기사가요, 끊임없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본다면요, 정말 이 멤버들의 대표가 뭔가 어마무시하게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저 멤버가 형사고발까지 당할 정도인 걸 보니 뭔가 확실하게 엄청난 문제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멤버들이 결국에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에게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이런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나실 겁니다. 안성일 대표님에게 라면서 당시에 자신들이 직접 자필 사인한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죠. 안 대표님을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욱 멋지게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안성일 대표의 가족에 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성일 대표님 덕분에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었다. 아니잖아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의 엄청난 노력이 없었다면 이 멤버들의 데뷔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대중들과 많은 전문가들과 심지어 언론사들조차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멤버들만이 이 사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전홍준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에 실패한다. 누구나 진정한 성패는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에 달려있다. 이 최신의 마지막 글에 보면요. 댓글들 보세요. 대표님, 애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본인의 의지던 무엇이 됐던 현재의 모습은 아이들이 다시 복귀한다 해도 대중들이 절대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표님은 아이들이 죄가 없다고 하지만 왜 굳이 복귀시켜서 어트랙트에서 다시 활동하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오히려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이미 큰 불신을 심은 이 멤버들은 복귀를 해서 활동한다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해결해야 하는 건 대표님의 몫이기 때문에 이길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사브리나 버전은 전곡 같은 피처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원래 멤버들의 목소리는 거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는요,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일본에서 사업 중인 사람입니다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공감됩니다. 물론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대표님의 스트레스를 감히 상상하기 힘드네요. 언젠가 서울이나 도쿄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보니까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해요. 보니까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또 다른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님도요, 오죽했으면 일본에서 소속사를 운영하는 이분도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죽했겠습니까? 청렴하신 대표님께서 왜 갑자기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을까요? 비용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대중들과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가 전홍준 대표님만을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응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 피프티 멤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홍준 대표님의 인터뷰 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중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지 않냐?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중성을 확보하여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잘하는 걸 하자. 돈을 쫓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하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결국 같더라고요. 마음 불편하게 고기를 먹기보다도 마음 편하게 서로 통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 게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은 가수를 영입하여 돈만 쫓는 느낌은 싫어요. 솔직히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에요. 가수들과 얘기할 때 저는 스스럼 없이 솔직한 돌직구를 날리는 스타일이죠. 살 빼라, 노래 연습해라, 당장 듣기 싫은 독서를 가수들에게 퍼부어요. 회사 스태프 등 식구들이 후속 가수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짚어주는 게 저의 할 일이기도 하고요. 자, 과거 전홍준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독서를 쏟을지언정 돈을 쫓는 가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잘 어울리는 가수를 선별하여 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이런 엄청난 지원을 해준 대표님을 버리고 결국 곁을 떠난 이 피프티 멤버들, 글쎄요, 오로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멤버들이 정말 자신들의 바람대로 결정적인 증거,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증거일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증거이고 심각한 문제라서 소속사의 대표님을 등져버리고 어느 날 소속사를 이탈하여 이렇게 법적 분쟁을 대중들에게 문매를 맞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말을 했는지 그 증거 명확하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필 입장문 있지 않습니까? 이 자필 입장문 멤버들 중에 세나라는 멤버 또는 시오라는 멤버 둘 중에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건 멤버 중에 한 명이 적은 자필 입장문이 맞다라는 증거에 대해서 이 세나의 엄마라고 하시는 분이 확인을 해줬다라는 글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서 세나 어머니라는 분에게 확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세나 엄마라고 하는 분이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적은 게 맞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트위터에서도 확인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글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손편지는 또 이 세나라는 멤버의 엄마가 확인을 해 줬다라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이 부모님들 상표권 60개를 출원하고 이 손편지가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는 이 과정 중에 멤버들에게 정말 진정한 조언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의 비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멤버들 중에 한 명이 적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적어줬을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히 멤버 중에 한 명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확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런 입장문도 참 진품 여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